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국 취업자 오리엔테이션 중국 미리 알고 가자를 준비한 김보름입니다. 저는 2015년부터 2021년 햇수로 약 7년간의 중국 취업 및 생활의 경험이 있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취업이 결정되어 중국에 출국하시는 분들 또는 중국 취업에 목표가 있거나 현지 생활이 궁금하신 분들께 동영상을 통해 저의 경험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은 중국에 대한 기본 정보, 경제 현황, 한국과의 관계를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알려드리고 한국과 비교하여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중국의 특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국의 기본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중국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이며 수도는 베이징입니다. 인구는 대만, 홍콩, 마카오를 제외 약 14억 967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으며 면적은 960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약 44배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언어는 보통화를 사용하고 있고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한국과 달리 한족이 91.1%, 55개의 소수민족이 8.9%로 집계됩니다. 현재 중국은 1949년 10월 1일에 건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경절이 바로 이날입니다. 다음은 중국의 경제 현황입니다. 중국의 화폐 단위는 위안화로 마오쩌둥이 그려져 있습니다. 총 GDP는 17조 5,200억 달러, 1인당의 GDP는 약 1만 2,622달러 정도이며 2023년 해관 총사에 따르면 교역의 규모는 5조 9,368억 달러라고 합니다. 국가통계국에서 집계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5.2%, 물가 상승률은 0.2%, 실업률은 5.1%라고 합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외교관계, 교역, 교민 현황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1992년 8월 한중수교 및 한중대사관을 중국에 개설을 하였으며 2023년 12월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수입, 교역 대상국입니다. 또한 한국은 중국의 수입 2위, 수출 3위, 홍콩, 대만을 제외한 교역 대상국 3위인데요. 2023년 기준 중국 체류 한국인은 21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2024년 4월 교육부 기준으로 중국 내 한국 유학생은 14,512명으로 집계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한국과 비교하여 제가 생각하는 중국의 특징인데요. 중국은 면적이 넓은 만큼 국내에서도 긴 이동할 일이 많은데 이때 비행기나 기차로 왕왕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이동을 할 때 기차나 비행기, 버스 등으로 이동을 많이 하지만은 면적이 넓은 만큼 한국보다 이동 시간이 더 긴 중국은 기차, 버스, 비행기도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기차는 일반 기차부터 침대 기차, 고속철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특히 침대 기차는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기차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적이 넓은 만큼 지역별로 음식 습관, 문화 등이 정말 다양한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거는 매운 음식이 발달되어 있는 사천 음식이며 꿔바로우는 비교적 한국인 입맛에 맞는 음식이 많은 동북 지역의 요리, 간이 세지 않고 차와 곁들여 먹는 딤섬은 광동 지역 음식입니다. 특히 사천 지역이 매운 음식이 발달된 이유가 날씨가 더워서라고 하는데요. 이열치열의 개념으로 더운 날씨에 더운 음식을 먹고 열이 많은 음식을 먹고 더위를 이겨내자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먹는 문화에서도 한국과 다른 양상을 띠는데요.
한국은 쌀밥을 주식으로 먹지만은 중국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방은 만두를 주식으로 먹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만두라도 들어가는 속재료, 만두피 두께, 크기 등이 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을 여행하면서 가장 신기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바로 언어였습니다. 보통화를 구사할 줄 알지만 각 지역마다 사용하는 언어, 즉 사투리가 있었고, 이는 보통화와 발음, 성조 등이 달라 외국인인 저는 알아듣지 못하겠더라고요. 특히 몇몇의 소수민족이 다양하게 어우러져 살고 있는 도시는 그들의 언어는 물론 소수민족의 전통 공연, 의상 등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가서 이제 중국의 또 다른 특징인 온라인의 보편화인데요. 제가 7년 동안 살면서 현금을 본 적이 손에 꼽았는데, 이는 중국에서 QR 결제가 얼마나 보편화되었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페이가 있지만은 가장 많이 쓰는 앱으로는 알리페이, 위챗페이가 있으며, 개인 간의 계좌이체도 전부 다 앱 내 트랜스퍼 기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에 신용카드를 연동해서 가시는 분이 있는데, 이는 신용카드 연동이지 계좌 연동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간의 트랜스퍼는 현재까지는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앱 사용도 매우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중국 메신저 앱 위챗, 중국 소셜미디어 샤옹슈, 쇼핑앱 타오바오, 쇼폼, 도인, 택시앱 디디 등 이런 앱들을 꼽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쇼핑 앱들이 이제 다양하게 출시가 되어 있고, 특히 젠지들을 겨냥한 앱들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구글, 유튜브, 카카오톡 등은 중국에서 접속이 원활하지 않으니 미리 준비를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 중국에 대한 기본 정보, 경제 현황, 한국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한국과 비교하여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중국의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